안녕하세요, 드마이요. 축의대 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는 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다면 더욱 부담 가는 자리일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는 축의대. 축의대를 어떻게 보는지 실전 루틴까지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축의대를 많이 봐보셨던 분들은 본인만의 루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축의대 어떻게 보는 걸까? 첫 번째, 도착 시간. 일반 예식은 식 1시간 전, 호텔 예식은 그보다는 조금 더 일찍 도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홀마다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신랑 신부에게 전달받은 시간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역할, 포지션 체크하기. 신랑이나 신부가 어떤 역할을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드릴 거예요. 보통 A와 B 이렇게 나눌 텐데요. A는 응대나 식권 지급 등 전반적인 안내를 하실 분, B는 축의금 체크, 보관, 명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A와 B 이 둘 중 축의금을 관리하는 B 역할을 맡으실 분이 보통 친척이나 가족 혹은 둘 중에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세 번째, 축의 용품 체크. 신랑 신부가 준비해오는 준비물이 있을 거고요. 홀에서 나눠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물들이 모두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홀 유의사항, 질문사항들 체크. 이 부분들을 신랑 신부가 미리 안내판으로 만들어 오면 너무나 좀 편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안내사항들은 먼저 숙지를 해두시면 응대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다섯 번째, 축의대 보기. 이번엔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축의대를 어떻게 보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이걸 보시고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인지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의금 여기요. 네, 축의 받았습니다. 방명록 작성해 주시고요. 식권 몇 장 필요하세요? 식권 2장 필요해요. 네, 식권 2장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한 명의 하객이 지나간 겁니다. 답례품이 없다는 가정하에 진행한 건데요. 답례품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지급하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답례품을 지급한다면 아유 밥 안 먹어 괜찮아 이러시는 분들에게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식권 괜찮으신가 하고 한번 여쭤보고요. 네, 저쪽에서 식권을 답례품으로 교환해드리고 있으니 교환해 가세요. 이런 멘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모든 하객에게 답례품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그냥 식 끝나고 사회자분이 저 입구에서 답례품을 하나씩 가져가세요 라는 안내 멘트를 해주시는 게 사실 베스트예요. 올해 남동생이 결혼식을 했는데요. 제 남동생 예식에서는 외삼촌과 제 남편 듬랑이가 축의대를 봤어요. 우선 외삼촌은 저희 집안의 모든 축의대를 거의 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베테랑인 분입니다. 보신 것처럼 피크 시간에 한 번에 몰려서 오셔서 진짜 정신이 없네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식권을 방명록 작성하신 분들께는 먼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다 식사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항상 먼저 축의금을 받고 방명록 작성하시면 식권을 먼저 드리는 게 좋다. 그래야 이제 안 받았다고 다시 돌아오시는 일도 없고. 이렇게 하객이 몰리는 시간에 계속 몰리기 때문에 빠른 응대가 필요해요. 그리고 간혹 축의금 봉투를 직접 주지 않았지만 식권을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기분 나쁘지 않게 응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객이 방명록을 작성하면 식권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특이사항 발생. 어린이 식권. 어린이 식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홀들은 어린이 식권이 필요한데요. 사실 어린이 식권을 따로 제작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건 신랑 신부가 대부분 언지를 주겠지만 보통은 기존의 식권을 반을 잘라서 사용합니다. 잘려있는 식권들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요. 어린이가 직접 자, 어린인데요 하면서 식권을 받으러 오진 않아요. 같은 일행의 무리에서 어린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먼저 여쭤보는 게 좋아요. 혹시 어린이 식권도 필요하실까요? 라고 여쭤보셔야지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냥 인원수대로 식권을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린이와 어른의 식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축의대에서 먼저 조금 챙겨주시면 신랑 신부에게 도움이 됩니다. 식권 부족. 저희가 준비한 식권이 다 나가서 신부 측에서 식권을 좀 이제 가져왔어요. 제 체크를 하고 번호표도 분리를 시켜서 사진을 찍고 몇 장 나갔는지 이제 이런 거 잘 체크해서. 실제로 식권이 부족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또 제 남동생 예식이다 보니까 제 신경을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부 측의 식권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신부 측의 식권을 빌려와서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신랑 신부 식권을 모두 합쳐서 식대를 한 번에 계산을 할 거였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신랑과 신부가 보통 각각 집에서 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식권을 빌렸다면 빌린 개수를 체크하시고요. 빌린 것 중에 나간 개수가 몇 장인지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양쪽 모두 식권이 부족해. 이럴 때는 홀마다 다르긴 한데 홀에 여분의 식권이 준비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는 연회장, 뷔페 입장 시에 이름, 연락처를 적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객분들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죄송한데 식권이 부족해서 식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연회장 입장 시에 이름이랑 연락처를 적으시면 들어가실 수 있게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멘트를 조금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늦게 온 하객, 축의대가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오는 하객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명부랑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넣어놨는데 축의금만 달랑 들고 왔다. 이걸 어쨌든 같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축의금 봉투에 간단하게 표시를 해두면 좋습니다. 왜냐면 봉투는 있는데 방명록이랑 명부와 매칭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늦은 사람에 대해서 별이나 하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시면 신랑 신부가 매칭이 되지 않아도 아 여기는 늦어서 이런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7번째, 마무리. 축의금은 내 몸과 항시 떨어지지 않게 잘 관수를 해주시고요. 신랑 신부가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한 사람에게만 전달합니다. 이 축의금 엄마나 아빠한테도 주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엄마 아빠여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축의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거. 누구한테 전달을 하는가. 요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의금을 그냥 전달만 하면 끝일지 혹은 축의대에서 정산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주길 바라는지 요거는 신랑 신부 뭐 좀 사바사일 텐데요. 사실 축의금 정리는 신랑 신부가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 요 부분까지 축의대에 부탁하지 않는 거 아주 중요해요. 축의금, 사기 조심하기. 요즘은 크게 사기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사기는 존재해요. 특히 답례봉투 문화가 있는 경남권에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사기가 비율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예방, 요거는 카메라 설치입니다. 고프로 같은 작은 카메라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서 보통 하객들은 이걸 눈치채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게 나를 지금 찍고 있구나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하객이 없어요. 왜냐면 이날 DVD랑 엄청 돌아다니고 있거든. 이게 기분 나쁘다? 조금 이상해. 근데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축의대를 맡는 사람도 이게 혹시나 그냥 괜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오해의 씨앗을 그냥 없애겠다라는 마음으로 설치가 되면 오히려 차라리 마음이 편하고요. 무엇보다 사기꾼들. 카메라가 대놓고 있는데 사기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카메라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CCTV가 어디 있는지, 지금 하객들이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얘네들이 정신이 팔려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다다닥 파악하고 사기를 치는 거니까. 근데 카메라가 대놓고 나를 찍고 있다? 그러면 어차피 결혼식장 너무나 많은데 굳이 여기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딴 데를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은 저는 카메라 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핸드폰으로 촬영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촬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오해 소지가 없다라는 걸 알리는 목적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축의대에서 좀 조심해야 될 사기의 유형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돈을 잘못 넣었다고 다시 봉투를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이걸 이렇게 주면서 잠깐만 내가 돈을 제대로 넣었나 하면서 다시 받아오는 거면 오케이. 거기 봉투 중에 드말하고 있을 건데 그거 제가 돈을 좀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잠깐 다시 줄래요? 이런 식으로 이미 그 봉투는 정리돼서 들어와 있어. 이 상태면 절대 꺼내주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잘못 넣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제가 얼마 넣었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돈을 더 넣어야겠다라고 하면 돈을 더 받으면 되는 거고요. 돈을 빼야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성함이랑 연락처를 여쭤보시고 확인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넘기시면 돼요. 확인 후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라는 의견을 묻는 듯한 말투는 쓰지 않습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뭔가 사무적이고 내가 연락을 줄 거니까 기다려. 이런 말투여야 돼요. 물론 정말 진짜 하객인 입장에서는 혹시나 기분이 나쁠 수는 있긴 한데 근데 만약에 요게 사기꾼이다 하면은 요거 꺼내주면서 이제 그냥 50만 원이 홀랑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결혼식장에서 봉투를 다시 돌려달라는 사람이 막 10명은 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고 이게 10만 원씩만 해도 100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큰 돈이란 말이지. 그래서 최대한 기분은 나쁘지 않게 웃으면서 확인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보내야 돼요. 봉투는 하나인데 너무 많은 식권을 요구하는 경우 이 부분은 답례품이나 답례 봉투가 준비되어 있는 예식장이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크게 의심할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이 경우는 사기보다는 친지 대표로 내가 뭐 할머니랑 우리 형제 거랑 우리 자식들 거랑 해서 나는 봉투를 하나 내긴 했지만 식구들 걸 다 받으니까 한 10장 되는 거야. 그러면
줍니다. 그래서 친척분들이 축의대를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친척이면 그래도 건너편 반대쪽의 친척이라도 대충은 알거든. 근데 생판 모르는 이제 남이 와서 요 축의대를 본다. 그러면 모든 게 의심스러운 거야. 축의대 누가 보느냐? 이거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은 모임 대표로서 받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유튜버니까 뭐 유튜버 모임 이렇게 있었어요. 뭐 나는 몇 시에 가, 나는 몇 시에 가, 아 나 좀 늦는데 하면은 이런 늦는 애들 축의금 바로 못 낼 수도 있고 또 뭐 신부한테 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럼 내가 식권 미리 다 받아 놓을게 하면서 나는 봉투를 하나 냈지만 10장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에 당연히 그냥 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사기를 조금 가르는 요 질문은 혹시 어느 쪽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식권을 달라고 했을 때 혹시 어느 쪽이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친구요. 뭐 유튜브 같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뭐 친척이다 이러면 저는 여기 친가 쪽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사기꾼이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물론 이것도 준비하는 놈들도 있겠지. 빈 봉투만 내는 경우 혹은 10,000원 이하의 돈을 내고 식권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금액을 확인하는 B의 역할을 맡은 분이 빠르게 확인하고 요거를 살짝 먼저 직접 응대를 하셔야 되는데 A한테 봉투를 건네받았어.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살짝 봤는데 빈 봉투네? 봉투 잘못 주셨는데요? 라고 딱 끊어주셔야 됩니다. 요게 답례품 있는 그리고 답례 봉투 있는 문화권에서 너무 많은 사기고요. 어쨌든 그냥 봉투 하나 내고 식권 받아가면 나는 물건으로 바꾸거나 혹은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은 사기 중 하나. 그리고 요즘 웨딩 거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멀쩡하고 멀끔하게 생겨서 5,000원, 10,000원 내고 뷔페 이용하러 다니는 거야.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신부님이 축의금 가져오라고 하시는데요. 중간 정산해야 되는데 이거 축의금으로 진행하신대요 하면서 웨딩홀 사람인 척 하면서 이 축의금을 가져가려는 그런 사기 있어요. 근데 실제로 웨딩홀에서 축의대한테 축의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이더라도 그럼 제가 직접 가져갈게요 하면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지. 이걸 그냥 예 하면서 건네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 축의대 주의하자. 노트북보다는 수기. 노트북이 아무래도 빠르고 편하고 별도의 장부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 축의대가 아주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노트북 사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봉투는 20만 원인데 내가 노트북으로 금액을 적으면서 2를 눌러야 되는데 그 위에 5를 눌렀어. 사람은 20만 원 냈는데 50만 원 냈다고 적혀 있어. 그렇지만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30만 원이 비는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자장비보다는 수기를 추천드립니다. 수기는 잘못 적을 수가 없거든. 또 이제 봉투에 펜으로 표기를 하면서 노트북을 이렇게 따로 두드리는 게 생각보다 효율적이진 않아요. 자, 물론 이 작업이 너무너무 익숙한 금융계 쪽 분들, 그러면 인정. 너무나 인정. 자리 비우지 않기. 이제 화장실 등 조금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해결을 하시고요. 아주 큰 문제가 아니고서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2인 1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무조건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돼요. 복장은 깔끔하게. 축의대는 신랑 신부 가족을 대표하는 또 다른 자리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사촌 동생이나 친구 이런 어린 친구들이 맡을 때 다소 복장이 너무 편안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제 결혼식에 복장 제한 없었어요. 흰색 옷도 괜찮아 라고 했던 사람이라 실제로 헬멧 쓰고 들어온 저희 친척도 있었지만 저처럼 이런 그냥 컨셉이 좀 자유롭다 이런 예식이 아니고서는 좀 통상적으로 깔끔한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축의대 보는 법과 주의할 점들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길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그냥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재밌다면 재미있게, 조금 긴장된다면 긴장되게 그냥 호로록 지나가게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잘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 큰 돈을 만지는 것이다 보니까 요걸 잘 관리만 하자. 요거에 가장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 영상으로는 신랑 신부가 알아야 되는 축의금, 축의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